자, 14페이지 볼게요. 다 오셨죠?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처음에 교재 순서대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서브노트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1번이요. 도시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게 이제 원칙이겠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등장한다.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재량적 지정 대상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6개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재량적으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재량적으로 지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은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이에요. 공통점이 이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인구와 어떤 기반시설의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럼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교재는 10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볼게요.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비구역,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래서 정택이는 10년 친구다. 뭐 이렇게, 자, 외우시고요. 그리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그래서 이상에 체크하시고요. 가끔 보면 기출문제에서 미만이라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면적이 일정한 정도를 이제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인 지역으로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기억,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래서 시공에서 해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세요.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크게 우리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지역 위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땅을 나눌 때 용도지역이 가장 큰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네. 자, 계획관리지역을 볼게요.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 가능한 지역이었죠. 이걸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 자, 지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관리지역은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점을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외우세요. 근데 나는 만점을 안 맞고 그냥 우리 몇 개요? 16개. 그쵸? 16개만 맞추실 분은 이거 안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난 다 외웠는데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외우세요. 그때 가서 잠을 한 3일 동안 못 자고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때 가서 계획관리지역은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해오셔도 돼요. 자, 이 지역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밑에 개발진흥지구가 나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제가 잘 되진 않아요. 출제가 되진 않는데 거기 기억을 하나 볼게요. 이건 그냥 이거를 그냥 지문으로 많이 읽어서 눈에 지문으로 많이 읽어서 그냥 맞다 틀리다 정도로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거개발지구, 특정개발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바로 지문 출제형으로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자, 그리고 니은을 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것도 출제가 잘 되진 않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교재 갖고 있는 대로 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요거 그냥 많이 읽어서 그냥 이렇구나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이렇구나 정도로만.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현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 개발진흥지구 관련해가지고 지문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건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거니까, 정말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개개용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개개용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첫 번째는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 지역 위에다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개용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자, 15페이지 갑니다. 15페이지 가시면,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요. 지구단위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부에다가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행위제한을 완화했어요.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체크하시고요.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부로서 지금 뭐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체계적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다. 자, 우리가 먼저 볼 때는 계획 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수립 기준은 기준 나면 무조건 국장이었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자는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자도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그래서 기준 나면 무조건 국장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자, 거기 보면 이제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니은 보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아까 여기 내용에서 지금 기반시설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 세 번째는 둘 사이에 어떤 조화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지금 우리 니은은 들어간 거예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자,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리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설명에서 빠진 건 아까 기억이었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이런 것도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기반시설 들어갔고요. 디귿 보면 토지에 관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래서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용기 토것. 자, 기억의 용, 니은의 기, 그래서 디귿의 것. 디귿의 토, 리을의 것. 그래서 용기 토건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간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크게 지구단위 계획에는 그 기반시설하고 건축물 간의 어떤 완화된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용도지역이나 그리고 용도지역이나 토지에 관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용기 토건이 들어간다. 용기 토건이 들어간다.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완화 규정이 있어요. 완화 규정.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그 도시 일부에 대해서 개발 목적인 거니까 개발한다는 거는 거기에 그 처해지는 각종 건축물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법률을 완화하겠다. 법률 적용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볼게요. 건축 제한이 있죠. 건축 제한이 있는데 자, 건폐율 같은 경우는 거기 도시 지역 내 150%까지 완화시켜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지역이건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결정되면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아까 표에서 봤잖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됐건 일단 용도지역으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다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의 건폐율하고요. 그 지역의 용적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어떤 지역으로 그 지역이 만약에 도시지역입니다. 또는 관리지역입니다. 농림지역입니다. 일단 결정이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자, 용도지역으로 일단 결정을 잡았어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다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고, 자, 용도지역 위에, 이 부분 위에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잡히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하기